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글로벌 어레이를 이용해서 스택을 만드는 케이스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어떤 클래스를 만들 때 내가 전에 스페시피케이션과 임플리멘테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스택의 멤버 펑션 기능만 제공을 한다면은 그 구현 방법은 뭐 어떤 방식으로 뭐 천차만별입니다. 그 구현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구현하든 그건 상관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근본적으로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일 처리하는 방법, 아주 단순하게 하는 방법, 조금 유연성 있게 하는 방법, 뭐 이런 걸 갖다가 다양하게 하는 소개하는 차원에서 스택 객체 하나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지금 내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이나 이 다음 시간을 통해서는 스택을 만드는데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스택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내가 이제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링크드 리스트, 단일 연결 리스트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아무래도 지금 2학년 2학기니까 자료구조 수업을 다 듣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컴퓨터공학과 과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자료구조 과목이에요. 자료구조 과목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면 IT 업계에서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료구조 수업을 안 듣는다든지 그게 관심 없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이런 랭귀지 과목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료구조가 컴퓨터공학과 과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다. 이거 다시 한번 밝히니까 수업을 안 듣더라도 꼭 뭐 자습을 하든지 독학을 하든지 해가지고 자료구조를 이해하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자료구조 시간에도 링크드 리스트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우리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해서 이제 스택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거죠. 자,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링크드 리스트 일종의 컬렉션 객체다라고 합니다. 컬렉션 객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문화에서 이제 컬렉션 객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건 뭐냐?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모아서 모아둘 수 있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모아둘 수 있는 그런 그릇 역할을 하는 객체를 갖다가 컬렉션 객체다라고 얘기합니다. 컬렉션 객체 중에서 제일 간단한 거는 이제 배열이에요. 배열이고 컬렉션 객체 가장 간단한 게 배열인데 우리 이제 인티저 여러 개 모아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실수 여러 개 모아놓기 위해서 배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컬렉션 객체로 배열을 많이 쓰는데 이 배열에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한 두어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배열의 문제점이 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을 이용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배열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컬렉션 객체가 링크드 리스트고 뭐 컬렉션 객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그런 자세한 내용은 우리 강의 자료 중에 18번째 프로그램에서는 아예 그 싱글 링크드 리스트를 구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더블 링크드 리스트 구현하는 코드가 아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개략적으로만 이제 링크드 리스트 맛보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수 5, 8, 7, 2 이렇게 4개를 한번 어디다 저장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뭐 저장 뭐 많이 해봤죠, 그죠? 5, 8, 7이 저장하고 싶다. 배열인 경우, 배열에다 저장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죠. 링크드 리스트에다 저장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배열인 경우에 저장하고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 한번 해봅시다. 많이 해봤으니까 쉽죠, 이거. 자, 제가 일단 프로젝트 하나를 간단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배열로 저장하는 경우입니다. 인티저 배열 x new 인티저 100. 자, 여기다 왜 100을 갖다가 적어놨을까요? 지금 당장에는 4개만 저장할 거지만 나중에 또 여기다가 7, 뭐 6, 4, 5, 2, 8 해가지고 계속 뭔가 더 추가할 여지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인 경우에 넉넉하게 이렇게 100개 이렇게 만들어서 인티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저장을 합니다. 그죠? x0에다가 뭘 저장하라고 그랬죠? 5872 5 8
다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죠? 잘 저장됐는가 우리 한번 출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프린트 x 이렇게 한번 적어놔 보자 하는 거죠. 프린트 x. 자, 이게 state void print integer x. 자, 이렇게 짜봤습니다. 우리 뭐 원래 목적이 뭐였었죠? 어디에단가 587의 여러 개의 인티저를 모아서 기록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x라고 하는 배열을 이용했고 이 x라고 하는 배열을 컬렉션 객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x라고 하는 거, 이 덩어리죠, 그죠? 이 덩어리를 컬렉션 객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시켰습니다. 쫙 했더니 넉넉한 100개의 객체 중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4개가 이제 저장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이렇게 저장하는 경우는 이제 배열을 이용해서 저장한 경우다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링크드 리스트. 요건 뭐냐면은 각각의 데이터를 위한 기억 장소를 따로따로 할당을 받아가지고 587을 저장하기 위한 기억 장소를 따로따로 할당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장하는 겁니다. 이걸 내가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이 메모리에 이제 메인 프로그램의 X라고 하는 레퍼런스. 이거 이제 조금 전에 한 케이스죠. 그죠? 조금 전에 한 겁니다. 그죠? X가 여기 new integer 100 해가지고 이렇게 가리키게 되고, 그래 보면 여기에 100개짜리 어떻습니까? 100개짜리 배열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죠? 100개짜리 배열이 만들어지고, 요 나머지 4개 만거, 4개 말고, 인덱스 0, 1, 2, 3부터, 0, 1, 2, 3, 4부터, 인덱스 4부터 인덱스 99까지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다 0이 들어간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저장하는 방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있느냐? 여러분들 이제 이거 처음 보는 사람은 처음 보겠지만 뭐 처음 봐도 할 수 없는 거고요. 이거 자료구조 시간에 배운 겁니다. 그죠? 링크드 리스트 방법으로 만드는 거다는 겁니다. 메모리상에 이렇게 생긴 덩어리를 갖다가 링크드 리스트다라고 얘기해요. 링크드 리스트. 자, 리스트라고 하는 건 뭔가 일렬로 되어 있는 상황을 리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렬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렬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를 따라가면은 얘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그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5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얘를 따라가면은 그 다음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레퍼런스를 따라가면은 그 다음 데이터가 있고, 여기 또 레퍼런스를 따라가면 그 다음 데이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이 필드에다 레퍼런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레퍼런스가 들어가 있는 이런 식으로 조직되어 있는 자료 구조, 이런 걸 갖다 자료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거예요. 자료 구조를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링크드 리스트를 갖다가 이제 프로그램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체를 만들어줘야지 됩니다. 요 덩어리. 미안합니다. 요렇게 생긴 덩어리. 혹은 요렇게 생긴 덩어리. 요렇게 생긴 덩어리. 요렇게 생긴 덩어리를 구조체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요거 클래스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요 클래스를 보통 우리가 요 클래스 이름을 리스트 노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스트 노드. 뭐라 그런다고요? 리스트 노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리스트 노드 클래스를 만들어서 리스트 노드 객체를 이렇게 4번 인스턴스, 리스트 노드 객체가 4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레퍼런스가 얘네들을 잘 가리킬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를 해줘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리스트 노드들이 이렇게 연결된 상태로 있을 때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네 개의 덩어리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정보들 중에서 뭐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가 하는 정보,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 정보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간단하게 하면은 이 기억 장소의 주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얘가 뭡니까? 얘가 큰 화살표로 그려진 이 위치. 이게 뭐냐면 이 연결된 이런 노드들의 제일 첫 번째 주소다 하는 거죠. 이 첫 번째 주소가 이 링크드 리스트를 갖다가 하나씩 다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링크드 리스트 노드 혹은 데이터들이 여러 개 있을 때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다 방문하는 행위를 뭐라 그러냐면은 트래버스 한다라고 얘기해요. 데이터를 트래버스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데이터들을 트래버스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가 이 뭡니까? 이 위치라는 거죠. 여기가 가장 중요한 정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정보, 이 노드의 시작 노드의 위치를 누가 가리키고 있습니까? 시작 노드의 위치를 얘가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얘가 가리키고 있죠. y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y라고 하는 이 데이터가 y라고 하는 이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데이터예요. 이게 왜 중요하다고요? 이 y라고 하는 레퍼런스를 따라가야지 노드들의 시작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y라고 하는 데이터, 이 포인터 하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다는 이 y라고 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링크드 리스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주의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뭐가 링크드 리스트냐? 이 전체 노드 4개 모여있는 걸 링크드 리스트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물리적으로 코딩을 하는 차원에서는 얘를 링크드 리스트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만 이렇게 여러분들 이걸 내가 설명을 하게 되면 도대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린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요거랑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코딩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은 이런 덩어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 클래스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 클래스 이름을 뭐라고 하기로 했죠? 이 클래스 이름 링크드 리스트다라고 리스트 노드다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리스트 노드. 덩어리 리스트 노드. 자, 이 리스트 노드에 데이터 멤버가 몇 개가 있습니까? 2개가 있죠. 그죠? 2개가 있는데 내가 이 리스트 노드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 2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 거는 까만 선으로 그려줬고 그 다음에 여기 0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파란 선으로 적어줬어요. 내가 왜 이렇게 적어줬을까요? 까만 선으로 그려진 거는 인티저 부분이고 여기 파란 선으로 그려진 사각형은 레퍼런스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까만 선 인티저가 필요하고 그 다음 레퍼런스가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레퍼런스는 어딘가에 가리키는데 가리키는 대상이 이런 덩어리다 하는 겁니다. 이 덩어리. 그래서 이제 그걸 염두에다 두고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해주면 됩니다. 자, 코딩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다가 클래스를 내가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리스트 노드. 일단 급한 대로 데이터 멤버 2개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2개를 정하는데 데이터 멤버 2개죠. 앞에는 뭐라고 했죠? 타입이 인티저라고 그랬죠. 그죠? 인티저인데 여기 이름 뭐라고 주면 좋겠습니까? 대충 이 이름은 데이터 혹은 밸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밸류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저 밸류. 원래는 멤버 펑션을 이용해서 액세스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한 자료 구조라고 보고 비겁하지만은 바쁘니까 일단 퍼블릭으로 한번 놔둬서 데이터 멤버를 직접 액세스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멤버.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레퍼런스의 타입이 이제 문제입니다. 요 레퍼런스 타입이 요 레퍼런스가 어딘가에 가리키고 있죠. 가리키는 목적지의 타입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어디에 이렇게 딱 가리키고 있는데 가리키는 목적지의 타입이 뭐예요? 이 8이라고 하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덩어리를 가리키는 중입니다. 이 전체 덩어리를 가리키는 중이기 때문에 이 전체 덩어리 타입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전체 덩어리 타입을 리스트 노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 노드를 가리키는 레퍼런스라고 하고 보통 이 데이터 멤버 이름을 넥스트라고 보통 사람들이 짓습니다. 왜 넥스트라고 짓습니까?
다음 노드의 위치를 가리키기 때문에 넥스트라고 짓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생긴 모양을 위한 자료 구조를 구조체죠, 그죠? 예. 클래스긴 클래스지만 아주 간단한 클래스 구조체를 한번 만들어봤다 하는 겁니다. 자, 아까 그려진 그림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다시 이제 로드를 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이제 이 그림을, 이 리스트 노드들 그린 그림을 이렇게 써놓은, 이렇게 그려진 색깔, 뭐 총천연색으로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게 까만 부분, 요 까맣게 그린 거 있죠, 그죠? 까맣게 한 부분. 요거 뭐라 그랬죠? 내가 왜 까맣게 그렸다 그랬죠, 이거? 까맣게 그린 이유는 얘가 인티저이기 때문에 까맣게 그린 거다 하는 겁니다. 인티저면서 얘 데이터 멤버 이름을 내가 value라고 정했다 는 거죠, 그죠? value라고 정했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랗게 그린 사각형 있죠, 그죠? 파랗게 그린 사각형은 레퍼런스다 하는 거죠, 그죠? 레퍼런스고, 얘 이름은 내가 next라고 이름을 줬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next라고 이름을 줬고, 그 다음에 next가 가리키는 이 레퍼런스를 따라가 보면은, 따라갔을 때 얘가 따라가는 곳에 위치해 있는 덩어리가 이 7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뭡니까? 7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덩어리다 하는 거예요. 전체 덩어리. 이 전체 덩어리는 타입이 뭐냐? 내가 일부러 주황색으로 나타냈다는 거죠. 이 전체 덩어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황색은 리스트 노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넥스트는 리스트 노드를 가리키는 레퍼런스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데이터들 이렇게 5, 8, 7, 2가 들어가도록 한번 이제 코딩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코딩이 안 돼 있는 건데, 자,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자, 이 자리에서 해보겠습니다. 자, y라고 하는 레퍼런스를 정하겠어요. y 레퍼런스의 타입은 뭐죠? y. 자, y가 가리키는 것을 따라가 보니까 뭘 가리킵니까? 주황색 덩어리를 가리키고 있죠, 그죠? 주황색 덩어리의 타입은 리스트 노드니까, 리스트 노드를 가리키는 레퍼런스 리스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링크드 리스트 리스트 노드는 y. 이 y를 갖다가 이름을 지을 때 y라고도 짓지만 일반적으로 리스트라고 이름을 짓는 게 보통 사람들이 뭐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는 지금 기왕에 그림을 이렇게 그렸으니까 얘를 y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 y가 리스트 노드, 실제로 링크드 리스트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만 해놓게 되면 뭡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는 여기 노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하는 거죠, 제가. 리스트 노드 y 해가지고 y만 딸랑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은 노드 4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볼 거다 하는 거죠. 자, 연결을 해볼 건데 어떻게 하느냐? 요 5번 노드가 있는 것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5번 노드만 있는 거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여기다가 컨스트럭터를 하나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리스트 노드의 컨스트럭터. 보통 레퍼런스는 아무런 것 초기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뭐로 명시가 됩니까? 그렇죠. 널로 보통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넥스트에는. 자, 그래서 y에다가 new list node 5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5만 만들어진 거지. 지금 당장의 상황에는 5만 만들어진 거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거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요 자리는 널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뭘 만들 차례입니까? 8번 노드를, 8이 들어있는 노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필드의 위치가 뭡니까? 요 필드의 위치. 요 필드의 위치는 y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next 필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의 조치를 할 수 있냐면 y.next에다가
new list node 8을 해라.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은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뭡니까?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은 요 두 개의 노드는 없이 5, 8만 있는 상태가 되다 하는 겁니다. 5, 8만 된 상태에다가 방금 만든 8이 들어간 노드의 위치를 y.next가 가리키게 했기 때문에 y.next가 가리키게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연결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비슷한 요령으로 하면 됩니다. 그죠? 비슷한 요령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y.next.next에다가 y.next. 자, y가 한번 따라가 봅시다. y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next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next 하니까 이 자리가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느냐면은 new list node 7을 이렇게 집어넣고, 자, 치사하지만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해보겠어요. y.next.next.next. 이거 키를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new list node 2 이렇게 해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서 만든 요 프로그램, 실제로는 뭐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인처리할 때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무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무식하게 하지는 않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급하게나마나 리스트 노드를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코딩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네 줄을 코딩을 하게 되면은 지금 내가 화면에다 그 그림판에다 그림을 그렸듯이 메모리상에 이런 형태의 자료 구조가 형성이 된다 하는 거예요. 눈에 들어옵니까? 뭐 할 수 없어요. 안 들어와도 이거 이해 못하면은 뭐 더 이상 여러분들 내 수업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다시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절대 코딩 안 합니다. 그냥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뿐이에요. 어쨌거나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뭘 보여줘야 되느냐? 어쨌거나 이 리스트 노드 Y라고 하는 게, 이 Y라고 하는 게 실제로 링크드 리스트 역할을 하는 레퍼런스인데, 이걸 이용을 해서 이 링크드 리스트의 용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컬렉션 객체라 그랬죠. 그죠? 이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5872가 논리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거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치를 했으니까, 기왕에 이렇게 조치를 했으니까 제대로 들어가 있는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제대로 듣는가 하는 걸 확인하려면 여기다 프린트 함수를 하나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X. 자, 아까 여기서 프린트 했을 때 뭐가 출력돼서 나왔죠? 그렇죠. 컬렉션 객체에 들어가 있던 5872가 출력돼서 나왔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Y에 대해서, X가 아니라 Y에 대해서 출력을 할 때도 5872가 출력돼서 나와야 됩니다. 그죠? 나와야 돼. 또, 그럼 이제, 똑같은 목적을 달성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5872를 집어넣고 5872가 출력되도록 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print y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림으로 표현한 상황에서 여기에 있는 0, 여기다가 적어놓은 0은 프로그램상에서 너를 의미합니다. 너를 갖다가 보통 이렇게 0으로 이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자, 프린트 함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 타입이 뭐가 돼야 되죠? 리스트 노드 레퍼런스가 들어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죠? 리스트 노드 레퍼런스. 여기 y가 리스트 노드니까. 자, 이거 트래버스 할 때 지금 당장 이 프로그램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진짜로 링크드 리스트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나중에 아까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수업을 어디 보자. 여기에 18번째 프로그램 설명할 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내가 지금부터 짜는 프로그램 이해가 안 가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리스트 노드를 가리키는
자, 보통 코딩을 할 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링크드 리스트를 갖다가 트래버스 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요지가 뭐냐면은 템프라고 하는 변수가 맨 처음에 그냥 화살표를 표시를 해요. 템프라고 하는 변수가 맨 처음에 이 제일 첫 번째 있는 노드를 가리키게 합니다. 자, 맨 처음에 얘가 템프예요. 템프. 그래서 이 템프 값을 y 값을 템프로 했기 때문에 얘가 템프니까 이게 널이 아니면 해라는 겁니다. 널이 아니면 뭘 하라 그러냐면 템프의 밸류를 출력을 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템프니까 템프의 밸류 얘가 5가 이제 템프의 밸류죠. 이제 5를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템프 값을 바꿔줍니다. 템프 값을 새로운 템프 값을 바꿔주는데 temp.next로 바꿔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 템프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가 그 다음 템프는 템프가 가리킨 건 넥스트가 요 값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템프는 여기를 가리키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템프의 넥스트를 가리키라 템프는 여기를 가리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템프가 여기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템프에다 템프의 넥스트를 넣으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널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링크드 리스트를 트래버스 할 때 아주 전형적인 코드니까 뭐 일단은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일단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트래버스 하는 행위나 여기에서 배열을 트래버스 하는 행위나 똑같은 결과를 이제 얻어오게 됩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실행시켰더니 5872 이거 배열 트래버스 한 경우죠. 이거는 5872 해가지고서 이제 결과가 나온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이제 이렇게 나온 경우랑 이렇게 나온 경우랑 자, 일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뭐가 있느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배열과 링크드 리스트의 큰 차이점 하나가 뭐냐면은 배열의 경우에는 자, 데이터의 논리적인 순서와 물리적인 주소가 일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데이터 지금 논리적인 순서가 5, 8, 7, 2 이렇게 있죠. 그죠? 이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이 논리적인 순서가 주소 공간이랑 순서가 또 일치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만 번지라고 봅시다. 여기 만 번지면 여기 몇 번지입니까? 그렇죠. 만 4번지, 여기 만 8번지, 그 다음에 여기 만 12번지 이런 식으로 예, 인티저가 4바이트니까 바이트 수만큼씩 이렇게 순서대로 주소 공간이 논리적인 순서랑 뭡니까 일치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5가 이게 만 번지에 있더라도 이게 만 번지에 있으면은 얘가 꼭 만 번지보다 큰 번지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얘는 예를 들어서 얘가 만 번지에 있는데 얘는 8천 번지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왜냐하면 이 new 하면서 메모리가 얼로케이트 될 때 어떤 주소 공간에서 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가 뭐 2,000번지 있을 수 있고 얘는 또 5만 번지 있을 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 노드가 할당되는 주소 공간, 주소 정보는 데이터의 논리적인 순서랑 일치하지 않는다. 이 점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 링크드 리스트가 용도가 뭐라 그랬죠? 링크드 리스트의 목적은 배열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배열의 문제점이 뭔가 하는 거를 이제 확실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 보자 하는 거죠. 자, 지금 예제 프로그램을 봐서 알지만은 배열의 문제점은 일단 크기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기가 고정되어 있어. 크기가 고정되어 있어 가지고 자, 크기가 고정되어 있는 거로 인해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오버플로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전에 한 프로그램 조금 전에 프로그램에서 어떤 경우에 오버플로우 생깁니까? 여기다 하면 x에다가 2마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물론 이제 중간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겠죠, 그죠? 이게 우리가 100개를 했으니까 101 여기서 이제 x0, x1, x2, x3 해가지고 x4, 5, 6 해가지고 쭉 이제 누적해서 계속 집어넣다가 101에다가 집어넣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글로벌 어레이 얘기했었죠, 그죠? 글로벌 어레이에서처럼 그거 하기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뭡니까?
레인지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익셉션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면서 프로그램이 멈춰버립니다. 그죠? 오버플로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 하는 게 한 가지 특징입니다.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버플로우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로워블 어레이를 써가지고서 해결하는 방법도 한 가지는 있다 하는 겁니다. 링크드 리스트를 써도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링크드 리스트를 써도. 자, 이 그림으로 봅시다. 오버플로우 일어날 일이 있겠습니까? 뉴 할 때마다 새로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노드, 2개짜리 노드, 미안합니다. 2개짜리 노드를 계속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긴 노드. 이런 식으로 생긴 노드를 뉴 할 때마다 계속 만드는 거예요. 뉴 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만들기 때문에 메모리에 기본적으로 뭡니까? 10영역의 기억 장소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이게 노드가 필요할 때마다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버플로우가 일어날 일이 없다 하는 게 링크드 리스트의 장점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열의 문제점 하나가 또 있냐면 낭비되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낭비되는 면.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 조금 전 예제에서 이 배열 몇 개짜리를 만들었습니까? 이거 100개짜리를 만들었죠. 그죠? 100개짜리를 만들었어요. 그죠? 100개짜리로 배열을 만들다 보니까 100개짜리를 만들어 놓고 데이터는 몇 개만 집어넣습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만 집어넣죠. 그죠? 네 개만 집어넣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96개가 사용이 안 되고 낭비가 됐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출력할 때도 보면 뒤에 출력할 때도 00000 한 게 무진장 많이 찍혀나왔죠. 그죠? 이거 배열은 미리 100개 이렇게 고정시켜서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열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잡아야지 되는데 넉넉하게 잡게 되면은 안 쓰는 공간은 낭비가 된다. 이 점 배열에서 아주 단점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다음 기회에 우리가 18번째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삽입 삭제 시에 연산이 시간 낭비가 걸린다 하는 겁니다. 데이터 이동을 위한 시간 낭비가 걸린다.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여기 데이터에 이걸 가지고 데이터가 이만큼 데이터가 있다라고 봅시다. 그럼 요거 전에는 뭐게요? 공수가 맞겠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기 뒤에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9999, 998. 자, 이런 식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3과 4 사이에 데이터를 하나 껴놓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데이터 X를 껴놓는다고 칩시다. X를 이렇게 딱 껴놓으면은 X는 좀 그렇고 0이라고 하는 걸 껴놓다 칩시다. 0을 딱 껴놓으면은 나는 그냥 0이라고 딱 치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다가 0을 껴넣기 위해서 어떻게 되니까 이게 배열이 이렇게 있다면 이 자리에다가 뭘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다 0을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다 뭘 적어야 되죠? 4를 적어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다 뭘 적어야 되죠? 5를 적어야지 돼요. 이 자리에다가는 6. 그런 식으로 이걸 한 칸씩 밀어야 된다는 거죠. 이 자리에 뭘 적어야 됩니까? 99,900을 7 적어야 되고, 그죠? 7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8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뭐가 돼야 되죠? 이 자리가 9999999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10000000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걸 하나 껴넣기 위해서 배열의 뒤에 나머지 뒤에 있었던 이런 데이터를 다 한 칸씩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프트 시킬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왕 여기다가 0을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보세요. 여기에 지금 8이라고 하는 숫자. 자, 여기 8이라고 있는 자리, 이 8을 없애보고 싶다 하는 겁니다. 이 8을 없앤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딜리트 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기다 이렇게 딜리트 한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여기다 딜리트 하면 여기 뭐가 되는 겁니까? 이 기억 장소에 남아있으니까 이게 뭔가 값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8을 집어넣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얘를 여기다 옮겨야지 되고.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옮겨. 참. 얘를 여기다 옮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얘를 또 여기다 옮겨야 되고 데이터가 많다고 치면은 이 뒤에 있는 것들을 앞으로 다 숫자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복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이제 링크드 리스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자는 겁니까? 스택을 만들어 보자 하는 거죠. 링크드 리스트를 해서 스택을 만들어 보자. 자, 이런 정도로 이 시간 링크드 리스트에 대한 소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해서 스택을 다시 구현해내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